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제 시작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어요. 가진 거 없는 사람, 빚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 각자 준비 잘하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제 시작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조짐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죠. 근데 오래되고 나서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인지하는가. 근데 늦은 거예요. 이건 한참 늦은 겁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지 요즘은 재작년부터 좀 보였습니다. 올해 와서 좀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근데 올해 와서 이제 알기 시작한 거는 좀 문제 있는 거야. 여러분 보통 이 경제 대비라는 게 가진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잘할까요? 당연히 가진 사람이 잘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이 정보도 많고 아무리 주변에 인맥도 능력 좋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님은 뭐 하길래요? 경기는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부 대체 뭐 하길래? 샵님 본인 뭐 하길래요? 나는 그런 거야. 뭐냐면 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왜 본인 탓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본인은 뭐 어떻게 살았길래? 본인 제대로 살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이런 말이 정말 싫어. 왜 항상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문제 있으면 왜 자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대한민국 서민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가 인생이 꼬이고 잘 안 풀리잖아.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습니다. 왜 본인 문제 찾지 못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도 어떻게 먹고 살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것도 정부 탓일까요? 누구는 이 와중에도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잘 모아 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버는 쪽도 돈을 써가지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안 좋아지면 나라 탓을 합니다. 그게 나라 탓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제 보면 자신이 입 올려놓고 자기들이 돈 막 써놓고 대비 같은 거 안 해놓고 카드 막 쓰고 빚 늘려놓고 자기 입장에서 뭔가 자구책이 없으니까 나라 탓하잖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아니, 성인 아닌가, 성인? 여기 있는 사람 다 성인 아니야? 이제 갓 20살 성인이 아니라 나이가 먹을 대로 먹으신 분들 아니에요? 모텔에 계란 한 판 지난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성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게 성인이야. 근데 요즘에 성인다운 사람 많이 없어요.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 제대로 책임지고 제대로 건사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 저 말도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살면서 잘못한 거, 실수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뭐 항상 나라가 문제다. 가진 사람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 있어 이게. 평생 그러고 살까 평생? 그러니까 제가 보면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유튜브를 제가 오래 했잖아요. 오래 느낀 게 뭐냐 하면 항상 서민들 눈치가 느리다는 거예요. 눈치가 없다는 거야. 서민들은 항상 이제 정보를 어떤 걸 보냐면 인터넷 뉴스나 TV 뉴스로 봐요. 근데 여러분 보통 TV 뉴스는요 경기가 안 좋아질 때도 안 좋아지기 전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기가 미리 안 좋아지 얘기하면 아무래도 그 정치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고 아무래도 그런 여당에서 데미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해. 그래서 정말 안 좋아질 때 그때 가서 꺼내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쪽인 다 그래요, 여러분. 좌든 우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뉴스에서 이미 안 좋다고 얘기하는 순간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와 대비하겠다 그래.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국가 부도의 나이라고 아십니까? 그 IMF 다룬 영화? 그 영화도 보면 일반 없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해. 있는 사람들 미리 준비하는데. 없는 사람들 뉴스에서 이미 뭐 IMF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금융위기에서 이제 대출 받았다. 빚을 받았다. 뉴스 보고 판단하는 거야. 뉴스에서 나왔다고 이미 터질 때 터진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도 안 좋아진 거야. 그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비하는 거는요, 안 좋아질 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질 거 이미 오래전부터 예감하거나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서민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애초에 대비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항상 이 터지고 나서 뭔가 하려고 그래. 이 터지기 전에 뭔가 눈앞에 벌어지기 전에 미리 해놔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건 뭐냐면 이미 홍수가 나가지고 하천이 범람하는데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제방을 만들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미리 만들어놔야지 미리. 비 엄청 오는데 그걸 만들 수 있냐고 여러분. 안 되잖아 여러분. 그리고 항상 경기가 안 좋으면 피해보는 사람은 가진 거 없거나 비리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가진 거고 비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난 겉으로는 사람들이 뭔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보다 더 가난한 것 같아. 훨씬 더 가난한 것 같아. 겉으로는 뭐 사람들이 좋은 차도 많이 몰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잖아. 근데 순자산이나 부채를 보면 옛날보다 더 가난한 것 같아요. IMF 때는 가계부채는 거의 없었어요. 가계부채는. 보통 그때는 사업하시거나 일이 크게 벌린 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는 힘들었던 분들이 보통 뭐 직장 다니는 분도 힘들었지만 보통 사업 운영하셨던 분들, 뭐 이렇게 좀 기업 운영 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엄 안 쓰잖아요. 옛날에 이제 사업하신 분들 보면 집에 엄장부 있었거든요. 엄장부 아십니까? 그 종이를 뜯어가지고 지폐처럼 이렇게 금액 적고 도장 딱 찍고 인간도장 딱 찍고 왜 스탬프로 딱 찍고 이렇게 주고 이걸로 거래했었단 말이야. 근데 IMF 터지고 나서 이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왜 망했냐면 많은 사업이 왜 망했냐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채가 있는데 돈을 받으면 해결되는데 그게 다 엄이잖아. 엄으로도 이제 융통하다 보니까 근데 이 엄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거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망했던 이유가 엄으로 이렇게 대부분 거래했단 말이죠. 근데 엄이 아무 쓸모 없게 돼버리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거래처에 뭐 납품받은 거. 그 국가부도에 난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그 허준호 씨가 중소기업 사장 나오거든요. 사장 나와가지고 그 백화점 업체에 이제 그릇 있죠. 그 그릇 공장이었는데 1억짜리 계약을 따냅니다. 그 당시 엄청난 큰 돈이. 근데 거기서 엄으로 하자고 해요. 엄 계약을 딱 해. 근데 부도가 나. 그럼 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빚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 사업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지. 직장 다니는 분들 그렇게 힘들죠. 물론 직장 다니는 분들 그때 시책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그때 일반 서민들 빚은 안 졌습니다. 빚집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일반 보통의 가정이 빚이 많아요. 빚이 훨씬 더 많아. 그 빚을 못 갚고 있어요, 이게. 겉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인 집이 많아. 아파트 사는 분도 문제가 많아요. 아파트 사는 분도 지금 자기 집이 아니잖아. 대출 받으신 분도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관리 밀리는 집도 많아요, 여러분. 예. 아파트 여러분 타면요, 아파트 엘베 보면 엘베 옆에 이제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맞죠? 엘베 안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붙여놨습니다. 요즘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관리비를 미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나 영수증을 받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관리사무소에 이제 방문하셔서 밀린 관리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거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아니, 관리비가 아파트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못 낼 돈은 아니잖아. 보통 아파트 9평 8서만 30만 나오지 않나? 25에 30만 원?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돈도 못 낸 집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아파트 사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보면 심각한 집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겉은 뭔가 부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 집안들이 많다. 뭐 그런 집안들 앞으로 더 힘들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 살아서 빚이 없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도 편하고요. 본인에게 맞게 사는 게 편하게 사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아파트라고 해서 뭐 이거 신축, 무조건 뭐 목 좋은데. 물론 좋지. 근데 문제는 그 아파트를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사람들이 아파트에 좀 미쳐 있었잖아요. 지금도 미친 사람도 있고. 왜 그래? 아파트는 잘만 이제 들어가면 나중에 큰 돈 벌 수 있고 뭐 좀 불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믿음이 점점 깨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왜냐? 영끌하시면 버티기 힘들고 그리고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거래가 안 돼요,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뭐예요? 팔리지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값 올랐다고 하지만 그냥 호가가 오는 거지
내가 오른 가격에 팔렸다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 가격에 팔리기 전까지는 그거 내가 돈 벌었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8억에 뭐 대추밭 샀다고 10억에 올려봐요. 아무도 안 찾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찾아, 여러분. 요즘 연근 아파트, 비싼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거 팔려고 하면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 집 금방 안 나가, 여러분. 1년 넘게 걸리는 집도 있어, 여러분. 더 걸리는 집도 있고. 물론 아파트라는 게 뭐 좋은데 사면 나중에 투자 가치 있다고 하지만 당장의 투자 가치 중요하지만 내가 이 아파트의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냐, 내가 가진 직장으로 감당할 수 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기만 끝나는 거야? 끝나는 게 아니죠. 들어가고 나서 남은 대충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갚는 거 힘들죠. 많이 힘들죠, 생각보다. 앞으로 한참 남았잖아.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고 싶어. 근데 팔릴까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줄까? 안 사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 내가 혹여나 직장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수입원이 끊긴다면, 그럼 남은 대충 한참 남았는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좋은 아파트, 좋은 데도 중요하지만 그 내 능력에 맞게 현실적인 집을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 구축이라 하더라도 내가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게 괜찮아. 그래서 항상 사람은 자기 주제, 자기 염치, 깜냥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네,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힘들 거라는 거죠. 서민이면 서민들이 알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서민들은 준산층처럼 살려고 하니까 자기 벌이로 감당이 안 되고, 자기 벌이로 감당이 안 되고 원하는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